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길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뭐 예술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여기까지 올 거였죠 사실. 그래피티 작가 코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네네. 오다 보니까 여기 철책선도 보이던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김포 거의 끝자락에 강화도 가기 바로 전에 성동리라는 곳인데 보다시피 여기 뒤에 산도 있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작가님 작업 스타일은 약간 도시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시골에 오셔가지고. 원래 진짜 폐건물들 막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공장 건물 네. 스프레이 뿌리고 막 하다 보면은 먼지가 너무 나고 그래서 이제 좀 큰 공간을 알아보긴 하는데 지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그래? 있죠. 한번 구경 좀.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완전히 가정집이죠. 네네. 생각보다 그래피티를 하시니까 거친 야생마 같은 느낌인데 딱 들어오니까 반듯한 느낌? 네. 좀 한번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이쪽에 보면은 거의 그냥 가정집의 거실하고 방 느낌이라 네네.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었는데 곳곳에 이제 작가님 작품도 있고, 야, 역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작업실에 볼 수 없는. 공간이 좀 되면은 벽면 하나를 다 채워서 스프레이로 해놔야 되는데 공간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쓰는 것들은 창고로 다 몇 박스 다 넣어놓고 그렇지. 자주 쓰는 것들만 몇 개 꺼내놓은 거죠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알 줄 아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뭐 그죠? 의자인가? 뭐 이렇게. 아니요 이게 그 보면 스프레이 노즐이에요. 그래피티 전용 스프레이들인데 네네. 이게 이제 노즐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막히기도 하고 종류별로 쓰기도 하고 그 종류라는 건 굵기 나가는 거? 얇기, 굵기, 넓기 어떻게 우리나라를 붓이라고 할 수 네. 있네. 그 중에 팻캡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두껍게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프레이 뿌리면은 이 정도로 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팻캡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나가거든요. 팻캡을 이제 형상화시켜서 팻캡 체어, 원래 이름은 팻캡 체어거든요. 의자예요.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이제 페인팅을 따로 한 거고. 크게 딱 커져 버리니까 네. 이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의 스프레이 아이덴티티가 너무 잘 그 노즐이니까. 저쪽은 제가 주로 컴퓨터 작업, 그러니까 그래피티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작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혹시 기타 치세요? 기타들이 많네? 그래피티 하기 전에는 이제 꿈이 뮤지션이었는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군악대 갔다 와서 군악대. 준비를 하던 과정에 우연히 그래피티를 알게 된 거죠. 어렸을 때 꿈은 이제 화가였는데 그 꿈을 이제 잠깐 고등학교 때 접고 일반적인 대학에 진학해서 군대 나와서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꿈을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기타들이 힙합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원래는 헤비메탈이었죠. 그래요? 쫄바지 입고 막 말고도 신고. 지금 스타일은 거의 힙합 스타일인데 원래 좋아하신 건 락이다.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래피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바뀐 거죠. 이제. 힙합을 좋아해서 그래피티를 한 게 아니라 그래피티를 알게 돼서 힙합을 알게 된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작가님 작업인가요? 네, 이거는 저희 아들 아들이 그러면 이런 작업을. 작업이라기보다는 5살쯤 와서 마음대로 그려 했더니 팍 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네. 저도 가끔씩 그 소스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작가님 이런 작업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래피티라 그런가 어느 곳에 다 이렇게 접목이 되네요. 네, 어디든 막 다 뿌리고 뭐 기타에도 뿌리고 냉장고에도 뿌리고 앰프에도 뿌리고 막 손만 잡히면은 다 뿌리는. 원래 이제 그래피티가 자기 영역 표시잖아요. 그 할렘 그 뒷골목에 그 구역에 자기 이름을 쓰면서 그걸 표시하는 행위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좀 더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 색칠하는 사람도 있고 점점 이제 커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왕관을 좀 이렇게 탁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들한테는 자기 사인 같은. 그쵸. 사인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내가 한 수 위야 약간 이런 느낌?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빨강, 노랑, 파랑 그 신호등 색깔을 3개를 넣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형화시켜서 약간 아이콘처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는데 여태까지 그래피티 거의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외국 작가들 그리고 그래피티에서 쓰는 주로 용어들 그런 것들이 계속 한 100 몇 가지가 재중첩이 된 거죠. 여기 빨간 글씨로 Hall of Fame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탑은 이제
탑 투 바텀 위에서 끝까지 그런 단어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좋아했던 그 작가들의 이름들 계속 겹치고 한 5겹, 6겹은 계속 겹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 위에 팝크라운을 딱 얹어 놓음으로써 해서 어떤 그래피티의 그 최고. 근데 사실 우리 보통 그래피티를 하면 네.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들을 사실 가명을 쓰는 것들도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네, 거지 맞아요. 않나요? 가명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여러 개씩 져요. 낙서만 하는 그 닉네임. 또 하나는 이제 캔버스나 어떤 아트웍을 하는 닉네임.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데. 아 여기 보면 이제 네. 이 코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고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니처적인 그런 그렇죠. 네. 그런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태그네임은 결국에는 나의 구역을 표현하기 위한 그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밖에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건 밖에서 그린 게 아니라 캔버스 작업을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그래피티 활동만 하다가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쯤에 이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막상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려니까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막 10m, 5m 이런 벽만 그리다가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팝아트라는 걸 또 접하게 되고 그래피티하고 팝아트하고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를 계속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몸을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작업을 했던 사람이 네. 작은 작업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처음 개발한 게 이제 팝크라운이었던 거고 그래서 팝 아트를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피티는 내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망다닌다는데 그렇죠. 사실 갤러리는 그게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네, 내 이름 안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알려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피티 라이터였는데 라이터. 네, 그래피티를 이제 그리고 다니는 라이터였는데 지금은 작가라고 불러주니까 라이터에서 작가의 길을 걸으니까 내가 그리는 거나 보여드리는 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예전에는 큰 공간에서 크게 그렸다면 예. 지금은 작게 그리지만 사실은 더 많이 퍼지게 네.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그 범위는 좁아졌지만 제가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이제 그런 표현 방법들은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작품들이 좀 변화되는지 좀. 틀이 생겼잖아요. 그 틀 안에서 이제 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피티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내면서 저의 아이콘을 드러내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로 저쪽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들. 이건 배트맨이거든요. 네. 배트맨 말하니까 배트맨 보이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피티적인 요소도 조금 있지만 사실 팝아트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서로 조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면은 뽑아서 새로운 장르를 또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변주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팝아트에서 보면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그 캐릭터가 있는 건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의 시그니처는 어떤 이런 팝크라운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결국은 팝아트에서 보는 캐릭터적인 느낌도 강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공부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재료는 계속 이 스프레이 작업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스프레이로 하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또 뭐가 될지는. 왜냐하면은 재료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크릴도 쓰고 스프레이도 쓰고 뭐 유화 물감도 쓰고 다 써보는데 아직은 이게 편하니까.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이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두껍잖아요. 다른 거보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이게 사실 보면은 그 라인이 그냥 검정 라인이 아니라 스프레이나 마커들이 지나간 자리들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마커가 뭐냐면은 그 우리 태깅하고 다닐 때, 그 낙서하고 다닐 때 스프레이도 쓰긴 하지만 이런 검정 마커들도 많이 쓰거든요. 잉크 마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자기 이렇게 쭉쭉 흐르는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나. 여기에 이제 왕관을 이렇게 딱 쓰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흐르는 재료구나. 이게 이제 이름을 쓰다가 이걸로 어떤 모양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저는 인상적게 보여서 이거를 그대로 사실 저는 띄워놔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을. 네. 와. 이게 색을
살짝 입혀봤더니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자유스러운 드로잉 형식의 작품들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일일이 그러니까 이거 흘러내린 것도 사실 이제 그렇죠.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 야생의 그런 느낌들을 캔버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거죠. 그거를 계속 정형화시켜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연습해 보다가 이런 거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눈을 흐리게 뜨고 보면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저 전혀 의도치 않는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또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거의 원초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이 정도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팔레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려보는, 그리고 연습도 해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계속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또 다른 작업을 얹힐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그 그래피티 자유로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시 이제 캔버스로 들어왔다가 캔버스도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또 다시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약간 그래피티적인. 네,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좀 와일드하고 거칠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바로 그리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그 라이브 페인팅. 라이브 페인팅? 전시할 때 그때가 할로윈이었는데 할로윈 관련 이제 라이브 페인팅인데 한 30분 정도 30분 만에. 네, 검정색 바탕색만 칠을 해놓고 스프레이로 막 바로 30분 안에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즐겁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무슨 색깔 정해놓고 자연스럽게 흐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막 뭐 흐르면 어때? 뭐 라이브 페인팅인데 오히려 흐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라이브 페인팅으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안에 하기에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피티를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피티의 어느 일부분의 요소들을 갖고 와서 약간 대중적인 모습으로 좀 풀어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팝아트적인 요소하고 이제 어떤 캐릭터나 대중 그런 것들을 쓰는데 거기에 배트맨이나 그런 유명한 캐릭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약간 팝적인 그런 대중적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에서 이런 일부분만 딱 보면은 네네. 사실 모르잖아요, 잘. 그런 부분들을 딱 끄집어내서 작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피틱의 그 기본 본질을 뽑아내면서 조형적으로도 느낌상 있게 딱 떨어지게 만드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피티를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무섭거나 뒷골목이 아니라 조금 더 밝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약간 그런 쪽으로 그 집중을 해서 그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 말한 길거리의 네네. 어떤 그런 예술을 좀 말 그대로 상업적인 갤러리로 끌고 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그 작가님 좀 더 이런 깊은 얘기를 한번 좀 더 하면 어떨까?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라니까 네네. 너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도망가던 얘기도 좀 하고. 좋죠. 그래피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인터넷도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나우누리 하이텔 그때 당시에 막 힙합 동호회 사진 올리고 그랬는데 힙합 동호회가 난리가 난 거죠. 대한민국에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이것 좀 그려줘 저것 좀 그려줘 아니면 또 넓은 벽 찾아서 큰 벽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다녔었는데 10년 후에 또 똑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기는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옷 브랜드 작업도 하고 처음에 되게 막막했죠.